반갑습니다. 엑셀 디자인 튜터 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판매량 선발 대회를 하고 있는데 만약 동점자가 발생을 한 경우 다른 기준값으로 해당 동점자를 선별해서 순위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판매 수를 기준으로 이미 순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색깔이 칠해진 이 구간은 동점자가 발생한 구간입니다. 여기 판매 수를 보시게 되면 같은 양의 자동차를 판매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습니다. 이때는 또 다른 기준값에 의해서 순위를 좀 선별해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단가가 나와 있는데 단가가 높은 사람이 동점일 때 높은 순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볼 겁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간단하게 랭크 함수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sum 함수에 의해서 우리가 논리를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동점일 경우 동점자 중에서 높은 단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높은 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sum 함수로 이렇게 논리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합계를 해주게 되면 동점자 중에서도 단가가 더 높은 사람이 높은 등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조정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 논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위를 간단하게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sum 함수로 순위를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일단 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rank 함수인데요. 는 rank 가로 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수는 넘버 구간입니다. 기준값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순위의 절대 기준은 판매 수량입니다. 그래서 판매 수를 기준값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콤마 찍고 레퍼런스 구간은 이 기준값이 들어가 있는 범위 한열을 Ctrl Shift L 눌러서 범위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판매 수량이 높은 사람이 동수가 높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콤마 찍고 내림차순 정렬이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이 내림차순은 생략을 해도 내림차순으로 그냥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까지 등수가 높게 매겨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 갈로 닫고 여기에서 그냥 마무리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범위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범위를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판매수 84라는 거는 우리가 범위를 지정한 구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순위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부분을 자동 채우기에서 값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 중복 값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중복되는 경우 빨간색이 칠해줄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빨간색이 칠해진 부분은 동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두 번째 기준값이 필요합니다. 단가가 높은 즉 조금 더 비싼 자동차를 많이 판매한 동점자가 높은 순위를 가질 수 있게 논리를 짜 봐야 되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sum 함수로도 랭킹을 구하는 논리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워본 적이 있죠. 똑같이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 드래그 해주시고 값을 지어 놓도록 할게요. 는 SUM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네거티브 마이너스 2개 해주신 다음에 갈로 열도록 할게요. 판매 수량이 들어있는 이 구간을 전체 범위 선택해 주시고 절대 참조 그리고 크다 첫 번째 필드 값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 구간 안에서 지금 선택한 이 숫자 값보다 큰 값들만 여기에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그것도 true 또는 false로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더블 네거티브를 해 넣었기 때문에 지금 지정한 숫자 값보다 범위 안에서 큰 것만 true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true 값을 1로 받아올 겁니다. 더블 네거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개수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금 는이라는 등호는 없이 그냥 크다라는 이 등호만 들어가 있습니다. 부등호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갈로를 한 번, 두 번 닫고 플러스 1을 해주셔야 돼요. 등호 는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동점자 수와 같은 것도 true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동점자 개수만큼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플러스 1을 해서 랭크 함수와 똑같은 논리로 돌아가게 해줄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엔터를 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랭크 함수로 구했던 구간과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똑같이 랭크 함수도 작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절대 참조해 주시고 콤마 내림차순 갈로 닫고 엔터. 이 두 가지 값이 똑같은 값이 출력이 되면 되겠죠. 더블 클릭. 그랬더니 똑같은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sum 함수 논리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수식 탭 클릭해 주시고 수식 계산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 구간에 수식이 출력이 되고 있고요. 계산 그러면 여기 있는 범위 숫자 값이 들어와 있고 부등호가 들어가 있죠. 84라는 값은 처음 시작하는 필드 값이 될 겁니다. 계산 그러면 true and false로 값이 지금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계산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true의 개수는 2개가 있고요. 플러스 1은 우리가 임의로 더하기 1을 해줬죠. 이렇게 해주셔야지만은 랭크 함수와 똑같은 논리로 진행이 된다는 점 잘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는이라는 등호를 넣게 되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84라는 이 값이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추가로 3이 더 더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6이 될 겁니다. 예상했던 결과값과는 동떨어진 결과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플러스 1 해주시는 이 논리는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더하기 1을 해줬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닫기 해보도록 하고요. 이 구간은 범위 지정해서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에 칠해진 구간은 동점자가 발생한 구간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단가를 또 다른 기준열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자동차가 조금 더 비싼 경우 순위가 높도록 책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sum 함수가 사용이 될 거고요. 2가지 조건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게 논리를 넣어 볼 겁니다. 는 해주시고요. S 위에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로를 하나 더 열어 놓도록 할게요. 2가지 조건 값을 곱해서 논리를 짜 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논리는 판매 수량이 있는 한열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는 는 동점자일 경우만 단가를 비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값을 찍어 주도록 할게요. 갈로 닫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의 의미는 이 범위를 지정한 구간에서 이 값이 같은지를 찾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3위를 차지한 첫 번째 판매 수량과 그리고 두 번째 판매 수량, 세 번째 판매 수량이 지금 동점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곱하기 갈로 열어주시고요. 두 번째 기준은 단가 부분이 되겠죠. 단가 부분도 판매 수량과 똑같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부등호를 넣어 주도록 하고 첫 번째 필드 값이 들어가는 단가의 필드 값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동점자이면서 이 단가가 첫 번째 이 값보다 큰 값을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true, false 논리와 단가 true, false 논리가 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값이 출력이 되는 논리가 될 겁니다. 둘 다 true일 경우는 true 값을 출력을 하고요. 둘 중에 하나가 false라면 false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갈로 닫겠습니다. sum 갈로도 닫아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동점인 구간에서만 이 단가가 큰 게 몇 개가 있는지 출력을 하게 도와줄 겁니다. 이 세 가지만 비교 대상이 될 거고요. 이 단가보다 큰 게 몇 개가 있는지, 즉 동점자가 3명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기준값보다 큰 게 몇 개가 있는지 출력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이렇게 되면 첫 번째 3위를 한 구간의 단가는 나머지 2개 동점자 순위보다 큰 게 없게 되는 거죠. 즉 이 단가보다 큰 거는 지금 2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친구 선택해 주시고 자동차 의견들을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동점자 우리는 3등을 한번 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에서 색깔을 좀 칠해주고요. 첫 번째 이 3위는 단가를 한번 또 클릭을 다중 선택해 주시고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단가보다 지금 하나, 2개가 큰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큰 게 2개가 있기 때문에 개수값 2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두 번째 3위를 기록한 여기 단가는 지금 선택한 단가보다 큰 게 지금 없죠. 이 친구는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3등을 기록한 단가는 이 값보다 큰 거는 여기 위에 있는 이 값 하나가 존재를 하게 되죠. 이 값보다 큰 게 하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이제 더하게 되면 이 친구가 3등을 기록한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3등을 차지한 3명 중에 두 번째로 큰 순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3명 중에 가장 꼴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는 해주시고 단순히 더해주시기만 하면 등수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나머지도 똑같은 논리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12, 12, 12 여기도 3명의 동점자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두 번째 있는 값 범위에서 이 단가보다 큰 게 지금 2개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 더하기를 해준 구간을 자동차 의견들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 할게요. 동점자가 발생한 구간에서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3등이었지만 지금 5등으로 밀려났고요. 이 친구는 3등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친구보다 동점자 중에서 단가가 큰 직원이 1명이 있기 때문에 순위가 한 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4등이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짜게 되면은 이 안에서는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등수가 깔끔하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깔끔하게 표를 다듬어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판매 순이기 때문에 범위 선택 컨트롤 1번 해주시고 표시 형식에 오셔서 사용자 지정 G표준에서
등이라고 해볼까요? 등수가 같이 출력이 되었고요. 조건부 서식을 좀 지워놓도록 할게요. 규칙 삭제 확인. 여기도 컨트롤 1번에서 사용자 지정 등으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조정한 이 순위가 최종 순위가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매한 선발 대회 중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다른 기준값을 하나 더 플러스 시켜서 중복되는 순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리를 짜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